자, 찍어. 자, 안녕하십니까? 해설천재 동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 초보자를 위한 강의 1탄. 자, 양봉이란 무엇인가? 음봉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로 쓰기보단 이제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쓸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위에 이거를 우리는 다 윗꼬리라고 부르잖아요.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꼬리같이 생겼다 이렇게. 근데 이거의 정식 명칭은 윗그림자입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이게 왜냐면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 윗그림자. 여기 음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달린 건 윗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윗그림자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윗꼬리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 아랫그림자, 윗그림자에 대한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양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 어떻게 해서 배우는 거냐면 처음에 딱 시작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봉이 처음에 딱 시작하는 가격. 여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수치가 만약에 10에서 시작을 했다. 10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했다. 시작하는 가격. 뭐라고요? 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시작하는 가격.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을 했다. 상승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이런 애들, 아시아권 사람들은 빨강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걸 양. 그래서 빨강색을 표현해서 이거를 양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승할 때,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그러면은 이거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만든 차트예요. 이게 원래 이 양봉 음봉이라고 만든 이 캔들에 대한 기본 차트가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일본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일본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본 애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해. 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죠. 개념이 달라요. 그래갖고 상승하는 거를 블루 컬러로 해서 블루로 하고 그리고 하락하는 거를 레드로 해서 그 레드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고 떠오르는 거를 블루 오션. 요즘에 그 사양 산업을 레드 오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걔네는 블루가 위, 레드가 아래 이렇습니다. 근데 또 걔네들 특징이 블루라고는 말을 하지만 색상은 옷에서는 청색을 쓰지만 차트에서는 청색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색을 쓰냐면 약간 연두색 계열의 녹색으로 많이 쓰고 밑으로는 그냥 빨간색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 차트를 보면 상승하는 게 녹색이나 뭐 아니면 파란색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녹색 계열로 많이 쓰고 하락하는 거는 빨간 계열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지금 다 배웠어. 뭘 배웠어? 상승하는 거는 양봉, 하락하는 건 음봉이다. 이게 뭐의 기준으로 돼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용어가 뭐겠어?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 그럼 이게 뭐야? 종가라고 해요. 종가. 자, 여기에서 끝났다. 종가. 자, 이게 0, 여기가 20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났으면 양봉의 종가, 하락에서 끝났으면 음봉의 종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종가라는 건
다 이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는 시작 때 가격 이렇게 시작의 가격 얘는 마칠 종 해갖고 종 끝날 때의 가격 이렇게 하고 종가 이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하냐? 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고가가 뭐고 저가가 뭐고 쉽죠? 이렇게 보면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음봉이 이렇게 생기고 양봉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시작하는 가격이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양봉 음봉에서 떨어지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에서 여기가 종가고 그래서 이렇게 X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고가고 이렇게 해갖고 고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저가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근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빨강색 떨어지면 파랑색 그보다 아래에 있으면 저가 위에 있으면 고가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걸 원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윗꼬리를 원래 용어는 윗그림자 왜 그러냐면 한번 갔다 온 자리니까 그림자 형태로 남는다 해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이렇게 윗꼬리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작을 해서 시가가 형성되고 상승을 여기까지 20까지 했어. 20까지 했는데 종가가 되기 전에 장이 마감하기 전에 얘가 하락을 한 거야.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서 딱 끝난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끝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을 채워줘. 근데 여기는 한번 왔다 간 자리잖아. 한번 갔다 온 자리를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고가는 20이고 시가는 10이고 이런 식으로 됐죠. 종가가 예를 들어서 17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게 이 모양을 딱 알면 차트의 원리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해서 무작정 차트를 외우는 게 정답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보고 외운단 말이야. 근데 차트는 원리가 있어. 원리. 어떤 원리냐? 시가에서 상승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양봉, 하락하는 게 음봉이야. 내가 차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차트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배우는 게 이제 벌써 우리 강의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초보자는 끝났어. 이 다음부터 벌써 중급반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떤 식의 중급반이냐? 초보자들이 알 수 있는 중급 수업 이런 겁니다. 봐봐요. 자, 시가는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시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해줘요. 부연 설명. 원리가 어떻게 되냐? 시가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정해진 시간에 합의한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9시 딱 장이 시작한다. 9시에 시작을 할 때 시작하는 가격을 딱 정해줘. 근데 얘가 10으로 시작했다. 뭐 1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20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시작가가 이렇게 1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이 나왔냐? 그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동시 호가라는 게 있어요. 동시에 호가를 내서 합의된 경매처럼 합의된 가격을 맞춰서 9시 땡 했을 때 딱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안 맞으면 9시 1, 2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주식처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니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이라는 게 요만큼만 올라올 수도 있고 요만큼도 올라올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짧게 올라온 걸 뭐라고 하냐? 단봉이라고 그래요. 단봉. 그러니까 이게 봉처럼 생겼잖아요. 봉처럼. 그래갖고 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캔들이라고 해요. 캔들 차트라고 해서 캔들이라고 해요. 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먼저 만들어지고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애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도 초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 초봉이라고 해도 되잖아. 아 초봉이래. 초 모양이다 뭐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만든단 말이야. 이거를 요거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아무튼 이걸 단봉이라고 하고 이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그래요. 그 장대 양봉이라는 거 뭐야? 이게 긴 거야.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기준은 어디가 장대 양봉의 기준이냐? 이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게 왜?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장대 양봉 이러잖아. 장대 양봉이라는 건 누가 봐도 수긍하는 긴 양봉을 장대 양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앞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갑자기 봉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의 이름은 장대 양봉인 거야. 근데 평소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걸 장대 양봉으로 부를 수 있냐? 근데 이것도 자기가 봤을 때 장대 양봉 같으면 장대 양봉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일 때. 그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앞에서 보여준 것보다 조금만 더 길어도 장대 양봉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게 나오고 단봉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상승을 요만큼 했어. 자, 상승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또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승의 원리는 매수가 매도보다 강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매수가 매도보다 많을 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강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아까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11, 12, 13 이게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상승을 해? 매도가 많아도 매수가 다 사면서 지금 가격보다 높게 사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야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고. 많은 게 아니라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상승을 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원리를 봐봐. 이게 모든 건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비싸게라고 했어. 비싸게. 비싸게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괜히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 근데 가격 형성에서 비싸도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중고 제품이다. 내 중고 제품. 아니면 티켓으로 얘기할게. 요즘에 유행하는 BTS 티켓이 있어. BTS 티켓이 있는데 얘가 매진이야. 근데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15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래도 사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천장부지로 오르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매도자가 많아도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사람만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량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 내가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반대의 원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음봉일 때는 왜? 살아갈 때는 왜 그냥 매도가 매수보다 강할 때 하락을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죄송해요.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이 상승이라는 게 이제 장대 양봉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시작을 하는 거야. 어디까지? 종가까지 이렇게 갔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수의 힘. 높은 가격을 살려고 하는 매수의 힘. 매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매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봐봐.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오늘 시가가 여기 10에서 시작을 했어. 시가. 자,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가가 15로 끝났어. 근데 장중에 고가가 17까지도 올라갔었어.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다고 봐봐. 주식이든 뭐,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봐봐. 그러니까 나스닥이 됐든 뭐 우리가 하는 해외 선물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이게 오늘 이렇게 하고 끝났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양이었어. 자,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측을 해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죠? 야, 오늘 10이었던 게 15까지, 17까지 막 엄청 인기가 많다가 17은 좀 비싼 것 같아서 15까지 올랐어. 그래도 이 인기가 죽지 않았어. 왜? 이만큼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다음 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15에서 유지를 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떨어질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조금 싸게 사봤자 14, 13 이러지. 여기보다 확 떨어지겠어? 안 떨어진다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물건 거래해봐서 알잖아. 오늘 15였던 게 다음날 13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실수를 하냐. 15를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얘가 가격이 높다라고 스스로 갑자기 판단을 해버려. 막 상승하고 있는데 야,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뭐해? 매도를 해. 이 매도의 기준은 갑자기 나온 기준이야. 왜 나왔어? 이 가격이 내가 생각할 땐 높아 보이거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만 끝났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말 하는 게 모든 제 강의의 초급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야.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나왔다고 봐봐. 우리 지금 몇 분 강의 들었지? 한 10분밖에 안 했어.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나는 한 번에 이해하겠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어. 뭐냐? 어떤 A라는 거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가 있었는데 여기만큼보다 더 높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작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진짜 고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다음날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승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를 해야 돼?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건 여기만큼은 그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하니까 매도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매도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 내줘봐요, 한 번만. 없어요. 왜? 여기도 우리가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기도 사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을 하다 보면 원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음날 이 근처에서 상승을 여기서 해줬다. 그러면 이 정도가 얘가 지금 바라보는 적정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 근처의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차트 공부를 봤더니 이런 게 있죠. 상승할 때는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맞춰주는 지금 장세의 평균 가격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초급 강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초급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시가라는 게 시작을 하고 시가가 얼마가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전일 종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전일 종가에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끝났다면 다음날 요 근처에서 시작할 거라는 걸 알고 하락을 하고 끝났어도 요 근처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변수. 여기가 종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해. 종가가 여기가 10이었는데 얘가 한 6으로 시작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어. 이 떨어진 걸 뭐라고 해? 갭이라고 해요. 갭. 갭 상승, 갭 하락 이럴 때 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종가 근처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지고 시작을 했어. 왜 갑자기 떨어지고 시작했을까? 그거는 종가에서부터 시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갑자기 뉴스로 무슨 악재가 나왔다던가 뭐 미국 거로 따지자면 종가 이후에 막 어떤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이 망가졌다던가 뭔가 악재다.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알았던 것처럼 SVB 은행이 막 망한다던가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가 개파락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원래 이어지는 건데 이 여기에 호재나 악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시 그려볼게요. 양봉이라는 건 매수의 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길면 길수록 더 상승을 해야 돼. 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상승 다음엔 상승,
상승 다음에 상승. 어디까지 가요? 몰라. 그죠? 그 상승 다음에 상승인데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고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요 다음에 차트가 이어지는 건 해외 선물 초보자를 위한 강의 2탄에서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거 조금 복합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 요 배웠던 것처럼 시가, 종가 여기 금방 배웠던 10몇 분 강의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시가에서 상승을 하면 양봉, 하락을 하면 음봉, 그리고 이게 길면 길수록 매도가 세다. 길면 길수록 매수가 세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 용어 외우는 거는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윗꼬리 이런 것도 알게 되지만 이거는 한 가지씩 배워 나가면 되니까 오늘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을 아는 거, 그리고 시가에서 떨어졌을 때 음봉이라는 거, 상승했을 때 양봉이라는 것만 알아도 해외 선물 초보자를 위한 강의 1탄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강의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원리를 한번 알면 남들보다 한 100배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선천재 동아였어요.